혹시 요즘 별일 없는데도 괜히 말수가 줄고 혼자 있고 싶단 생각 자꾸 들지 않으셨나요? 그런 감정 누구나 겪지만 말 못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정사생 뱀띠는 본래 불의 기운을 타고났기에 속의 감정이 격할수록 겉은 더 담담해지죠. 특히 2025년 6월 이모월은 물과 불이 부딪히는 구조라 이런 정서적 긴장을 더 예민하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기 감정에 귀 기울이고 조금은 쉬어가는 여유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모월은 뱀띠에게 작은 반전의 기회가 숨어있는 시기입니다. 한 줄 평으로 말하자면 숨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달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운세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2달의 흐름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4월 갑진월에는 진토의 무게감이 간목을 눌렀던 시기였습니다. 정사생 뱀띠에게는 자신의 불기운을 억누르는 흙과 나무의 충돌 속에 답답함과 피로가 쌓이기 쉬웠던 달이었죠. 사소한 일에도 마음속 짐이 커졌을 수 있습니다. 이어진 5월 신사월은 금의 기운이 크게 작용하며 불기운과 상극을 이루었죠. 외부 자극과 내적 부담이 교차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뱀띠 본연의 기운이 같은 사화를 품고 있어 신사월의 금기운은 내면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말은 줄어들고 혼자만의 시간을 찾고 싶은 그런 감정의 흐름이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런 지난 흐름을 염두에 두고 다가올 6월 이모월 과연 어떤 기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운세라는 건 단순히 띠나 출생연도로만 완전히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성별, 양력과 음력, 생일, 태어난 시간, 그리고 이름의 한자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보다 정밀한 운세 해석이 가능하죠. 오늘 드리는 운세는 출생연도와 띠를 중심으로 흐름을 살펴보는 기본적인 참고용 분석입니다. 개인의 사주 구조에 따라 체감하는 운세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 마음의 나침반처럼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6월 운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볼까요? 잘해왔어. 이 말 한마디가 당장의 보상은 아닐지 몰라도 헛되게 살진 않았구나.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조용히 안겨줍니다. 그러니 오늘은 누군가가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잘해왔어. 그렇게 인사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 2025년 6월 여러분에게 어떤 흐름이 들어오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2025년 6월은 이모월입니다. 하늘의 임수, 즉 깊고 흐르는 물의 기운과 지지의 오화, 강렬한 불의 기운이 만나는 달이죠. 명리학적으로 볼 때 이 두 기운은 상극관계입니다. 물은 불을 끄려 하고 불은 물을 증발시키려 하죠. 정사생 뱀띠는 본래 오화, 즉 불의 기운을 타고난 띠입니다. 그리고 정화라는 작고 밝은 등불 같은 불을 지닌 존재이기도 하죠. 즉, 이 이모월은 같은 불의 기운이 겹치는 달이자 하늘의 물기운과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쉽게 말해 내 안의 불이 더 커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외부의 물기운에 눌릴 수도 있는 복합적인 흐름이에요. 최근 A씨의 사례를 보면 직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사소한 실수 하나에 갑자기 감정이 확 무너졌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길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느꼈을까? 그게 바로 이달의 기운입니다. 임수는 감정의 깊이를 키우고 오화는 반응을 빠르게 만들죠. 그래서 이번 달엔 크게 화내거나 반대로 무기력해질 수 있는 양극단의 감정 흐름이 번갈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억울한 감정이 훅 치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 이 시기가 나를 자극하는 달이구나라고 기운의 흐름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정화의 기운은 등불처럼 작지만 꾸준하고 한번 꺼지면 다시 켜기 어려운 성질이 있습니다. 이번 달엔 이 불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괜히 감정에 휘둘려 내 에너지를 뺏기지 말고 누구를 설득하기보다 나 자신을 다독이는데 시간을 쓰세요. 혼자 여행을 가보는 것도 좋고
다이어리 정리나 짧은 글쓰기처럼 내 감정을 가만히 담을 그릇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임수는 정보, 지식, 통찰의 기운을 품고 있기에 조용히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활동이 의외의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시라면 지금 이 기운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 하나?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정사생 뱀띠는 지혜와 집중력이 뛰어난 만큼 이 기운을 잘만 다듬으면 의외의 깨달음과 전환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한 줄 정리하자면 마음의 불씨를 지키되 물의 지혜로 조율하는 달입니다. 외부의 기운은 피할 수 없지만 내 안의 중심을 지키는 건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죠. 요즘 퇴사를 앞두고 창업을 준비 중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의 시선과 대출금 걱정 사이에서 마음이 오락가락하셨다면 이번 이모월의 재물 기운을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임수는 깊은 통찰과 함께 숨은 흐름을 찾아내는 능력을 주고 오화는 순간적인 결정과 실행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운입니다. 정사생 뱀띠는 작은 불씨 같은 정화의 기운을 타고났기에 돈의 흐름도 아주 조심스럽고 섬세한 결정을 요구받는 구조죠. 이번 달의 금전운은 작은 불씨를 살려가는 조심스러운 불입니다. 즉 대출이나 부채가 있다면 단기적인 해소보다 긴 호흡으로 설계하는 게 맞습니다. 대출 빨리 갚고 창업 준비하고 아이 학원비도 놓치지 말고, 이런 마인드는 이번 달 오히려 자신을 태워버릴 수 있는 선택입니다. 임수의 물기운은 재정의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불안과 초조도 키우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진짜 지키고 싶은 건 뭔지 자신에게 되묻는 내면 재정 점검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특히 A씨처럼 창업을 꿈꾸는 분이라면 당장의 수익보다 내가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먼저 그리는 게 좋습니다. 길일인 8일, 19일, 27일 즈음엔 예산 재편성, 정기 지출 정리, 가족 중심의 재정 계획을 세우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특히 19일은 감정 기복이 안정되는 흐름이기에 부부나 가족과 대화하며 예산을 공유하는 데도 유리한 시점입니다. 반대로 흉일인 6일, 14일, 25일에는 계약, 보증, 대출 확장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날은 외부 에너지가 내 불씨를 잠식하는 구조로 작용해 무리한 결단은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시기 돈이 들어올 일이 생겼다면 그 돈을 당장 쓰지 말고 당신을 지키는 기초 비용으로 잠시 보류해 두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정사생은 금기운과의 상생 구조가 금전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이번 달 금기운을 가진 띠인 닭띠와 소띠의 기운은 금전운에 긍정적 작용을 합니다. 닭띠는 금기운이 강하면서도 재물 관리를 치밀하게 하는 기운이고, 소띠는 토기운을 통해 정화가 더욱 안정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닭띠와는 정보 교류, 소띠와는 계약 및 투자 방향 조율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는 것도 이달의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번 달은 돈이 막 들어오는 시기는 아니지만 들어온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를 가장 잘 선택할 수 있는 판별력과 집중력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이건 꼭 써야 할 돈인지, 이 선택이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가, 계속 질문하며 가족 중심의 구조로 재정 시스템을 정비해보세요. 두 줄 요약하자면 소비보다 설계, 지출보다 구조 정비에 더 집중해야 하는 달이고, 가족을 위한 선택이 곧 나를 지키는 재물운의 중심축입니다. 요즘 따라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함보다 다시 누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셨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에 이제 귀 기울이셔야 할 시점입니다. 정사생 뱀띠에게 이모월은 물의 흐름이 감정선을 깊게 누르고 불의 기운이 몸 안의 열을 불균형하게 휘젓는 구조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오화는 심장과 소화기, 임수는 신장과 하복부를 의미합니다. 이 두 기운이 동시에 강해지면 마음은 바쁘고 몸은 따라가지 못하는 기이한 흐름이 형성됩니다. 최근 A씨도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속이 자꾸 뒤틀리는 느낌이 든다 고 호소하셨죠.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운의 상극작용 속에서 위장 기능과 순환이 동시에 압박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정화는 작은 불씨 같은 기운이라 몸속 작은 화가 자칫 위장의 열기로 퍼지면 더부룩함, 속쓰림, 잦은 트림 혹은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처럼 복부 불편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임수의 차가운 기운은 기혈순환을 늦춰 몸의 피로 회복 속도를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의 건강운 키워드는 순환의 흐름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첫째, 식사는 가볍게, 특히 아침은 절대 거르지 마세요. 죽이나 미음 같은 따뜻한 음식이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소결을 안정시켜줍니다. 둘째, 저녁 늦은 시간의 과식은 위장을 더욱 지치게 하고 수면 질까지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녁 7시 이후엔 물 외에는 섭취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셋째,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매일 10분 이상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멈춰있는 동안 몸의 피로는 가시지 않습니다. 길일인 9일, 18일, 28일 즈음엔 건강검진 예약이나 생활 루틴 점검에 좋습니다. 특히 18일에는 컨디션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그간 미뤄둔 진료나 건강 계획을 이날 실행해보세요. 반면 흉일인 7일, 15일, 26일에는 약속, 외식, 지나친 음주 자리는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몸이 외부 자극을 가장 민감하게 흡수하는 날이라 소화기 장애, 과민 반응, 탈수 증상이 슬그머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정사생 뱀띠에게 감정은 내장 기관을 타고 몸의 피로로 변환되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복잡하다고 넘기지 마시고 그 마음이 지금 어디에 쌓이고 있는지를 몸으로 느껴보셔야 합니다. 궁합적으로는 건강운을 부드럽게 안정시켜주는 띠는 토기운을 가진 양띠와 소띠입니다. 양띠는 부드럽고 중립적인 토기운으로 오화의 과열을 흡수하며 정화에게 따뜻한 땅 같은 지지 기반을 제공합니다. 소띠는 고집스러워 보이지만 명리학적으로는 속이 단단하고 느긋한 기운이 있어 혼란스러운 정화의 흐름을 차분히 눌러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 둘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의 불안을 덜고 소화기의 긴장도 풀어주는 작은 힐링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위장은 내 감정을 저장하는 공간이고 피로는 내 속마음의 잔상입니다. 이번 달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쉬느냐가 곧 삶의 흐름 전체를 바꿉니다. 부서 이동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기획팀의 A씨는 최근 출근길마다 내가 이 자리에 맞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습니다. 2025년 이무월은 하늘의 물기운과 지지의 불기운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조죠. 정사생 뱀띠는 작고 밝은 등불 같은 정화의 기운을 타고났기에 이 이무월은 같은 불 속에서 나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달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의 방식으로는 지금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고 반대로 새로운 정체성을 재정립할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리더십을 요구받는 자리에 있다면 말을 아끼고 분위기를 읽는 관계적 통찰력이 이번 달을 지배합니다. 임수는 넓고 깊은 물처럼 조용히 흘러가지만 결정적일 땐 거센 파도를 몰고 오기도 하죠. 이 기운은 업무를 계획대로 진행하려는 사람에겐 종종 예상 밖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의 키워드는 주도가 아닌 반응입니다. 타인의 말, 조직의 흐름, 심지어 고객의 미묘한 반응까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됩니다. 실제로 최근 A씨도 회의에서 던진 한마디가 상사의 눈에 들어 다음 프로젝트의 서브리더로 지목되었다고 합니다. 즉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통찰력이 이번 달의 기회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길일인 10일, 18일, 29일 즈음엔 기획안 제출, 팀 협의, 상사와의 면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반면 흉일인 8일, 16일, 25일에는 강한 주장이나 단정적인 언행은 삼가셔야 합니다. 이날은 정서의 출렁임이 주변과 충돌할 수 있는 날이며 사소한 오해가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할 점 두 가지는 첫째, 너무 이성적으로만 상황을 판단하지 마세요. 이번 달은 감정과 분위기, 말투의 톤 하나가 모든 판단을 좌우할 수 있는 달입니다. 둘째, 일과 삶의 균형을 무시하지 마세요. 워라밸이 깨지면
불기운이 과해져 체력 소모와 감정 고갈로 업무 효율 자체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궁합띠로는 개띠와 말띠가 직업운 상승에 도움을 줍니다. 개띠는 금기운을 통해 정화의 긴장을 눌러주고 논리와 체계로 현실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말띠는 같은 불의 기운으로 에너지의 상승을 유도하지만 정화보다 더 외향적이기 때문에 리드보다 보완의 관계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이들과의 대화는 자신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달 직업운 핵심은 눈에 띄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흐름을 감지하는 감각이고, 지금 하는 일이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달 직업운은 관계의 리듬을 조율하며 내면의 리더십을 다시 세우는 기회의 시기입니다. 잘해보려 한 말인데 왜 자꾸 오해가 될까? 요즘 대화를 마치고 나면 혼자서 반성에 여는 일이 많아졌다면 이 이모월의 기운을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정사생 뱀띠는 작고 섬세한 정화의 기운을 지녔고, 이모월은 그 불에 임수가 부딪히는 시기입니다. 물과 불의 만남은 불완전한 소통과 감정의 대립을 반복시키는 흐름을 만듭니다. 말은 평소처럼 했는데 상대가 싸늘해지고, 진심은 전했는데 상대가 무심하게 받아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서운함이 파문처럼 번져나갑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 기복의 문제라기보다는 심리적 리듬의 흔들림, 즉 내면의 반응이 예상치 못한 외부와 충돌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말투와 표정, 속도와 타이밍 등 소통의 미세 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임수는 말을 돌려 표현하게 만들고, 오화는 곧장 내뱉고 싶은 충동을 자극합니다. 이 두 기운이 섞이면 하고 싶은 말이 도는 중에 다르게 전달되는 기묘한 어긋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맞는 말이라도 한 박자 쉬고 말하라는 조언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6일, 14일, 25일은 흉일로 감정의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보다 친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받기 쉬운 날짜들이니까요. 반면 9일, 18일, 27일은 길일로 대화와 화해, 협력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18일은 그간 어색했던 사람과 우연히 마주쳤을 때 서먹함을 풀기 딱 좋은 날입니다. 이럴 때는 먼저 인사하고 가벼운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궁합띠로는 돼지띠와 토끼띠가 대인관계운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돼지띠는 수기운을 지녀 정화에 과열된 감정을 부드럽게 중화해주는 존재이고, 토끼띠는 목기운으로 오화를 순하게 키워 소통의 부드러움을 유도합니다. 이 둘과의 대화는 자기 감정을 확인하고 마음을 정리하는데 작은 거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대인운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솔직했느냐보다 상대가 얼마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읽는 감각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달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 말을 덜해서 좋은 일이 더 많아지는 시기이고, 진심은 말보다 눈빛과 태도로 전달되는 달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늘 따뜻하고 반짝일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엔 말없이 피곤해지는 계절도 찾아오기 마련이죠. 정사생 뱀띠에게 2025년 이모월은 마음이 말하고 싶어도 입을 다물게 되는 흐름입니다. 내 속마음을 전달하려는 타이밍마다 상대의 반응이 자꾸 어긋나는 느낌, 가끔은 진심조차 전달되지 않는 듯한 답답함이 쌓일 수 있어요. 이는 임수의 차가운 기운이 감정을 가라앉히고, 오화의 뜨거운 에너지가 그 억눌린 감정을 순간 폭발시킬 수 있는 상극의 구조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엔 상대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을 눌러두고 있는가가 관계 흐름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 연애를 시작한 B씨는 자녀의 반대로 계속 갈등을 겪고 계십니다. 그 마음은 한없이 애틋하지만 한편으론 내 선택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까봐
조심스러운 순간이죠. 이건 단순한 연애의 고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사랑이냐 가족을 위한 침묵이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흐름의 반영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정화는 상대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품어주는 기운입니다. 하지만 이모월처럼 상극의 기운이 겹칠 땐 그 공감이 부담으로 자신에게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설명하려 하지 말고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는 침묵의 지혜가 오히려 사랑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길일은 7일, 17일, 30일입니다. 특히 17일은 대화가 순하게 흘러가는 기운이 강해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과 조율을 시도하기에 좋습니다. 흉일은 9일, 21일, 26일입니다. 이날은 감정의 밀도 자체가 과도하게 응축되기 쉬워 자칫 대화 중 상대의 표정 하나에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기혼자라면 이번 달은 권태감이라는 말보다 무언가 허전하고 상대가 내 옆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듯한 거리감을 더 자주 체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라기보다 일상 속 대화의 누수입니다. 잠들기 전 서로의 하루를 3문장씩만 공유해보세요. 그 작은 시도가 관계를 다시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궁합적으로는 돼지띠와 말띠가 이 시기 감정 균형을 도와주는 띠입니다.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정화의 내면 압박을 시켜주고 말띠는 같은 화기운이지만 보다 활달하고 명랑한 기질로 관계를 유쾌하게 이끌어줄 수 있어 긴장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립니다. 두 줄 요약하자면 사랑은 말을 줄일 때 더 깊어질 수 있는 달이며 관계는 지키는 것보다 서로를 느끼는 방법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족이라는 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면서도 가끔은 가장 멀게 느껴질 때가 있죠. 특히 40대 후반 정사생 뱀띠분들에겐 부모와 자녀, 형제 사이에서 조율자의 역할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이번 이모월은 하늘의 임수와 지지의 오화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도 감정의 온도가 빠르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정화의 성질을 지닌 1977년생 정사생은 조용히 참다가도 속이 너무 타오르면 불쑥 한마디를 내뱉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달엔 그런 묵은 말들이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이제 좀 정신 차려야지 라고 한 말이 난 늘 실망스럽다는 거야? 로 돌아오는 시기죠. 임수의 기운은 감정 해석을 깊고 넓게 만들고 오화는 반응을 민감하게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여러 감정층을 자극하면서 의외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작은 부탁이 잔소리로 들리거나 그동안 참았던 불만이 사소한 갈등을 계기로 표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엔 맞는 말보다 맞게 들리는 말이 중요합니다. 즉 진심보다는 표현 방식과 분위기가 가족 화합의 핵심 변수인 셈이죠. 길일인 6일, 18일, 27일 즈음엔 가족 모임, 안부 전화, 식사 자리를 마련해 보세요. 특히 18일엔 그간 삐걱이던 형제 간 대화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날입니다. 반면 9일, 20일, 25일엔 서로의 말에 방어적으로 반응하기 쉬운 흐름이라 긴 대화나 민감한 주제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땐 조용히 가족 SNS에 가벼운 안부 한마디를 남기는 것도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궁합띠로는 토끼띠와 양띠가 이번 달 가족운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토끼띠는 목의 기운으로 불기운을 안정시키며 정화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띠는 토의 기운으로 화기운을 적절히 흡수해 가족 안의 갈등을 완충시켜줍니다. 이 두 띠와 함께 있는 자리는 말보다 분위기로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편안한 에너지를 줍니다. 이번 달 가족운의 핵심은 내가 먼저 말을 줄이고 분위기를 읽는 지혜를 갖추는 데 있습니다. 진심이 중요한 시기이기보다 조금의 여유와 한 발 물러서는 태도가 오히려 가족의 중심을 더 단단히 묶어줍니다. 두 줄 요약하자면 가족은 가장 많은 말보다
가장 편안한 기운이 필요한 관계이고 이번 달은 감정보다 분위기를 먼저 돌보는 달입니다. 운이라는 건 애써 쫓아갈 땐 멀어지지만 가만히 있으면 슬며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한호킹 데디 B씨는 지인의 소개로 참석한 작은 모임에서 뜻밖의 귀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아무 기대 없이 앉았던 그 자리에서 평소 관심 있던 사업 정보와 필요한 인맥을 동시에 얻게 된 거죠. 이처럼 2025년 이모월 정사생 뱀띠에게 찾아오는 행운은 일상 속 무심한 자리에서 불쑥 피어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오화의 기운을 타고난 정사생은 자신의 에너지를 조심스럽게 유지하며 내면의 온기를 꺼트리지 않는 소심하지만 강한 성향을 지녔습니다. 이번 이모월은 그 정화의 기운에 임수가 스며들어 평소보다 감성의 민감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죠. 이때 행운은 심리적 리듬의 흔들림을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그 흔들림 안에서 작은 선택을 다르게 해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길일인 5일, 17일, 28일 즈음에는 모임 참석, 소개팅, 고객 미팅 등 사람이 모이는 자리를 무조건 피하지 말고 하루쯤은 열린 마음으로 몸을 움직여 보세요. 특히 17일엔 귀인을 만날 확률이 높고 작은 복권, 번호 추천, 우연한 제안 속에도 기운이 흐를 수 있습니다. 반면 흉일인 9일, 19일, 26일엔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질 수 있으니 큰 거래, 무리한 지출, 즉흥적 결정을 한 발 멈추고 바라보세요. 이번 달 로또나 숫자 관련 행운은 금기운이 약해지는 달에 보완적 역할을 해줄 숫자 중심으로 추천합니다. 금기운의 4, 9, 토기운의 5, 10, 수기운의 6, 19. 이 6가지 숫자는 불기운의 정사생이 금토수 오행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구조로 과열된 내면과 불안한 감정을 차분히 정돈하는데 에너지를 줍니다. 이번 달엔 숫자를 고를 때도 단순히 감으로 고르기보단 이 숫자를 고른 나의 감정을 한 번쯤 짚고 가보세요. 행운의 색상은 내면을 가라앉히는 차분한 남색 계열이 좋고 행운의 소품은 금속 재질의 열쇠고리나 손목 시계처럼 시간과 공간을 정돈하는 리듬 중심 아이템을 추천드립니다. 궁합띠로는 쥐띠와 소띠가 이번 달 행운 에너지 유지에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쥐띠는 수기운으로 정화의 방향을 안정시키며 기회 감각을 세심하게 끌어올려주는 성향이 강하고 소띠는 토기운으로 갑작스런 행운에도 내면의 질서를 지켜주는 차분함을 줍니다. 이들과의 대화나 동행은 행운이 흐르는 타이밍을 감지할 수 있는 촉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달 정사생의 행운은 바쁜 와중에도 한 번쯤 가던 길을 돌아보는 그 순간 지나치던 대화 속에서 반짝 피어날 수 있습니다. 두 줄 요약하자면 행운은 기대하지 않을 때 조용히 방문하는 손님이고 그 문을 여는 건 내가 만든 작은 틈입니다. 자, 이제 이 이모월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번 달은 정사생 뱀띠에게 불기운이 겹치는 구조 속에서 하늘의 물기운이 끼어드는 상극적 구조로 흘러갑니다. 기운 자체로 보면 겉은 따뜻해 보이지만 속은 정서의 출렁임이 자주 일어나는 감정과 현실의 간극이 커지는 달이죠. 말을 아껴야 하고 표정을 조절해야 하며 감정의 진폭은 스스로 조절해야 하는 시기, 즉 주변보다 내 안의 기운 흐름을 먼저 살펴야 하는 달입니다. 재물운에서는 투자보다 지출 구조 조정이 중요하고 써야 할 때 확실히 쓰되 소비의 목적을 분명히 하자는 메시지가 강하게 흐릅니다. 건강운은 속의 열기와 순환이 비대칭적으로 작용하면서 위장장애, 만성피로 같은 내면 반응으로 드러나기 쉬운 달이죠. 겉은 멀쩡하지만 내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읽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직업운에서는 리더십이 말하는 힘보다 묵묵히 조율하는 감각에 더 큰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나를 다시 보는 시기, 즉 정체성을 재정비하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어요. 대인관계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로도 오해가 생기기 쉬운 흐름이라 공감보다 간격 유지가 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운에서는 감정보다 분위기를 먼저 읽고 말을 줄일수록 사랑은 깊어진다는 묵직한 진심이 필요한 시기예요. 특히 기혼자는 권태의 본질이 상대가 아닌 내 리듬의 무너짐에서 온다는 걸 직시해야 합니다. 가족운에선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보다 온기를 먼저 전해야 하는 구조죠. 감정은 눌러두고 분위기를 먼저 다독여야 진심이 무리 없이 전해집니다. 뜻밖의 행운은 바로 그 무심한 자리, 기대 없는 순간에 살며시 찾아옵니다. 이번 달의 숫자 조합은 4, 5, 6, 9, 10, 19. 금토수의 오행적 균형을 이뤄 불기운 중심의 뱀띠에겐 기운을 부드럽게 눌러주는 조화로운 조합이 됩니다. 행운의 색은 남색 계열, 소품은 금속성 소재의 열쇠고리나 시계처럼 리듬 조율을 상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번 달 종합운세 한마디로 마무리해 볼게요. 이 달은 앞으로 나가기보다 내 안의 균형을 회복하는 시간이며 기회는 조용히 다가오고 실수는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운세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화면을 2번 톡톡 눌러보세요. 사소한 이 행동이 믿음이 되어 기운이 되어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품고 계신 소원 있으신가요? 댓글로 조심스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제가 매일 아침 정성껏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복이 되어 돌아오길, 마음이 무거운 날엔 하늘이 가볍게 감싸주길. 이번 6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